공공재개발 지정고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명 7구역 지정고시에 대해서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향후에 빨리빨리 사업이 진행돼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보도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7월 16일 약 3년 반 전이네요. 배포된 즉시 효력이 발생되는데 강명 7구역 등 4곳이 공공재개발 지역에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발표가 났었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게 후보지를 떼고 지정고시가 된 상태입니다. 최초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재개발 추진하는 것은 누가 사업시행자냐? 즉 공공시행자가 되겠죠. 공공시행자는 LH, GH, SH 등 나라에서 주관을 한다는 거죠. 즉 이 민간 같은 경우는 민간은 누가 시행자가 되죠? 조합이 시행되죠. 조합이 시행되니까 이걸 보고 민간 시행자라 하고 민간 재개발 사업. 자, 그런데 공공이라는 말을 붙었으니까 LH, GH, SH 즉 경기도시공사라든가 LH라든가 서울도시공사에서 주관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광명은 경기도니까 경기도시공사가 주관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거였죠. 자, 사업 절차는 후보지 공모 설정에서 주민 설명회 동의서를 받고 쭉쭉 해서 현재 어디까지 왔죠? 정비구역 지정계획 수립까지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가야 될 일은 있겠지만 향후에 내가 10년 이내에 입주까지 완료한다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10년이 먼 것 같지만 금방 시간이 지나요. 강명 뉴타운이 시작된 지가 벌써 어느덧 10년째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10년이라 해도 2주 2년, 그 다음에 공사 3년 하면 대략적으로 5, 6년 뒤에는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의 취지는 투기 수요를 방지하면서 실소유자인데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인데 1주택을 공급을 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지점도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방안은 민간하고 공공하고 차이가 있겠죠. 민간하고 공공, 즉 공공은 사업기간 단축을 해주면서 공공이 시행을 하니까 수익이 많은 대신에 임대아파트 많이 내놓고 사업성이 좋은 대신에 임대아파트를 많이 내놔라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대신에 사업성은 좋게 해줄게 이걸 간단하게 표를 나타낸 것이고요. 최고 42층까지 올려줄게 이런 사업성을 굉장히 올려주는 어드밴티지 이점을 주긴다는 게 공공재개발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최초 계획이죠. 자, 강명 7구역의 조감도 굉장히 이쁘죠? 이 위치도도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초합 추진 계획도 세부적으로 총 세대수도 좀 늘었고요. 2874대지만 좀 더 늘은 부분,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율이 중요하죠. 비례율, 즉 은행으로 치자면은 은행 이자율하고 똑같아요. 미래 수익을 하는데 남는 장사를 해야 되죠. 마이너스 내지 않고 열심히 해서 사업의 수익을 내겠다. 이런 것을 간략하게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건 누가 분석을 했을까요? 예, 말을 그대로 민간에서 했다면 돈이 많이 들었겠지만 이거는 공공에서, GH에서 이런 자료를 만드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사업 방안을 추진해서 어떻게 조합원들인데 1세대를 하나를 공급하겠냐? 25평, 5구타 25평이죠.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4억 4천, 11구역 기준으로 했으니까 4억 4천 기준으로 한 거고, 자, 84 기준으로 했을 때는 5억 8,200. 자, 향후에 공사비 진행이 된다면 이게 3년 전 계획이니까요. 지금 현재 공사비를 따진다면 조금 더 올라가겠죠? 제가 봤을 때는 5구 기준으로 하면 한 5억 정도는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84 기준은 한 6억 5천 정도 공급이 되지 않을까. 자, 시세가 올라갔으니까 모든 원자재 값이 올라갔으니까 나라에서 시행한다 하더라도 이런 단가는 올라갈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올라간다는 거 아니라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예, 제가 추산을 해보는 거죠. 향후에 3년 전 계획에서는 준비위원회 구성하고 정비계획 위반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23년 6월 달에 한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 24년 12월이죠. 12월. 항상 사업은 내가 추진하면서 늘어지면 늘어질지 당겨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이해관계가 다 틀리니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게 최초 계획이었습니다. 자, 강명 그러면 7구역이 어디 위치냐? 여기가 강명 사거리역입니다. 강명 사거리역. 강명 사거리역 2분 거리에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여기 상세 지도를 보면 강명 한진타운이라고 구축 아파트가 있고 너부대 공원이 있습니다. 요 사이를 가리키는 거고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21년 7월 16일 날 발표된 사항입니다. 광양 전체가 지금 뉴타운으로 다 난리죠. 1차적으로 1, 2, 4, 5 구역부터 해서 9, 11, 12 해서 뉴타운으로 먼저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자, 전체 신도시를 다 밀어버리고 한꺼번에 들어오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1단계 뉴타운이 지정되는 부분, 2단계 공공재개발로 지정되는 부분, 최근에 발표된 13-129역 가로주택 부분, 이렇게 해서 2단계로 먼저 진행하고, 3단계는 지금 현재 동의서 받는 곳 13-349역 또는 6구역 이런 부분, 그 다음 8구역은 제일 최근에 마지막으로 해지됐으니까 8구역까지 이렇게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강명 전체를 뉴타운으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공공재개발도 민간 재개발하고 동일하게 진행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쭉 주민 설명까지 마치고 구역이 진행된 거예요. 앞으로 건축 심의도 받아야 되고 시공사 선정도 해야 되고 사업 시행과 관리 처분인가 입주 청산까지 약 10년 정도를 보시면 입주까지 완료가 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초 계획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 살펴볼까요? 예, 면적이 좀 더 늘었습니다. GH는 동일하게 GH가 동일하고요. 용적률도 늘었고 세대수도 약 200세대 정도 늘었습니다. 조합은 동일하겠죠. 살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러면 공공주택이 세대수가 늘어났으니까 공공주택이 좀 더 늘어났고요. 일반 분양도 당연히 늘어났겠죠. 따라서 조합원들인데 80% 이상 25평 이상을 배정한다는 것이 목표고 계획입니다. 지상 42층까지 올라가니까요.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어드밴티지가 되겠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있나요? 광명 7구역은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도정법상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현재 묶여 있는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8제곱미터였다가 현재 60제곱미터로 바뀌었죠. 즉 18제곱미터에서 또 6제곱미터로 바뀌었다가 60제곱으로 바뀌었으니까 즉 땅 크기가 60제곱미터 이상 거의 단독주택에 해당이 될 겁니다. 땅 크기가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권리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네, 권리 산정 기준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이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7구역의 매물을 사는데 이 권리 산정을 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자, 1차적으로 발표는 21년 7월 16일 날 기준으로 해서 발표 시점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때보다 너무 심하죠. 2차적으로 21년 12월 10일 날 기준으로 해서 권리 산정 기준일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21년 12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쪼개기, 내가 이런 땅이 있으면 이렇게 나눠서 하나 4개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취지죠. 또 내가 큰 걸 받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진 것을 하나로 합치는 거. 네, 큰 평수 받으려고. 이런 거를 합치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되지 않습니다. 자, 신축 빌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단독주택을 지었을 때 단독주택을 지면 이 땅이라고 하면 8칸을 보통 만들죠. 빌라가 8개. 그러면 소유자 1명인데 아파트가 들어갈 것을 8개로 하면 8명인데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막겠다라는 취지를 아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현금 청산하겠다. 일주권을 주지 않겠다. 즉 권리 산정 기준일은 내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거니까 굉장히 꼭 참조하시고요. 공유지분 있어요.
공유 지분도 마찬가지 이런 여러 가지 합쳐져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21년 또 기준으로 12월 10일 기준으로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도 주지 않는다. 하나만 줄게 이라는 거예요. 하나만 줄게. 그래야 사업성이 좋아지겠죠. 모든 것은 권리 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일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권리 산정 기준이 되는 거죠. 입주권 권리 행사는 어떻게 돼요? 자, 입주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죠? 입주권은 아까 사업 진행 단계에서 관리 처분 계획 이후를 입주권이라 하죠. 즉, 입주권은 토지, 땅인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요 전에 지었으면 그냥 건물이 살아있는 거죠. 자, 건물에서 부서지고 땅만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준공으로 되는 시점이죠. 이렇게 나누는데 요 단계를 입주권이라 합니다. 입주권일 때는 똑같이 우리가 규제 지역에 있을 때는 여기 사고 팔지를 못하거나 전매 제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전매 제한도 없어졌고요. 실거주 의무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여러 가지 사항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 강명 아크포레 자유이브라든가 강명 뉴타운 시세를 한번 볼까요? 현재 여기 강명 뉴타운 16구역 시세가 현재 7억 6,025평, 34평은 한 9억 5천 정도 합니다. 지금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4구역, 11구역, 12구역 같은 경우에 25평이 한 9억 정도 하고요. 그럼 34평은 13억 정도 합니다. 그럼 강명 뉴타운 전체가 내가 7억 6천에서 9억, 9억 5천에서 13억이라 한다면 이 7구역의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향후 미래가치 전망.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2033년, 34년 되면 강명 뉴타운이 다 들어와 있겠죠. 자, 이때쯤 되면 강명 뉴타운 제일 늦은 11구역이나 12구역이 늦은 시점이 아무래도 2030년에는 입주가 완료가 되어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면 이거보다 신축이잖아요. 최소한 같거나 높겠죠. 그러면 현재 25평은 10억, 34평은 14억 정도는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그래야지 내가 이걸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25평하고 34평 원가는 얼마 될까요? 이 원가 계산을 해야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겠죠. 현재 25평은 10억이라 가정하면 자, 내가 원가, 내가 사는 금액 아까 조합원 분양가 얼마라 그랬죠? 조합원 분양가가 대략 한 5억 정도는 현재 분양을 할 거다. 내인데 줄 거다. 라고 판단하죠. 그럼 프리미엄이 한 2억 정도는 붙어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내가 7억 정도의 매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4억 5천에 준다고 하면 6억 5천 정도에 내가 취득을 하는 거죠. 물론 사업 단계에 따라서 들어가는 돈은 틀리지만 총 매수가 그래도 3, 4억은 올라야 되겠죠. 10년 동안 똑같습니다. 34평 내가 얼마의 분양을 받을까요? 최소한 6억 정도는 된다고 치고 프리미엄 2억을 붙어 있다고 가정한다고 치면 네 8억이네요. 8억. 자, 8억에서 뭐 14억 정도 한다고 그러면 요 좀 수익이 좀 괜찮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미래 가치를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하는 것보다 얼마 정도 투자해서 얼마 정도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판가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변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명 뉴타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들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추천 매물입니다. 추천. 자, 매매가 4억 원이고 전용 23평에 지분 9평. 방 3개 화장실 하나 지층이네요. 전세가 1억 3천이니까 2억 7천만 원 투자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사실상 풀렸기 때문에 갭 투자가 가능합니다. 갭 투자가요. 전세 끼고 사시면 돼요. 근데 전세 끼고 사는 시점이 대략적으로 3억 정도 자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추천 매물입니다. 매매가가 6억 5천이에요. 전용이 54평, 굉장히 크죠? 예, 지분이 14평입니다. 방 4개, 화장실 2개. 그 다음에 4층이고 실입주가 가능합니다. 이런 매물은 어떨까요? 내가 실소유자라면 굉장히 괜찮겠죠. 내가 살다가 재개발이 되면 이주비 받아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이런 건 뭐 3, 4평 큰 거 하나 받을 수는 있겠네. 충분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내 자금에 맞는 투자 금액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자, 몸테크라고 해요. 몸테크. 내가 들어가서 현지에 있는 재개발 될 거를 생각하고 몸테크를 하다가 재개발해서 들어와도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한 가지 이왕 설명드린 거 팁을 드리면 사업 시행인가 전이에요. 사업 시행인가 전. 사업 시행인가 전이니까 사업 시행인가 전에 내가 살다가 자, 여기 재개발이 됐어요. 그럼 어디가 살아야 되잖아요. 어디가 살다가 다시 이 아파트를 들어올 때 이 아파트가 비과세가 됩니다. 얼마가 됐든 간에. 그래서 이런 것도 투자로 굉장히 좋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재개발 살던 지역에 내가 거주를 해요. 그런데 내가 재개발 때문에 어디가 거의 속된 말로 쫓겨나는 거죠. 쫓겨났는데 다시 다른 데 살다가 세금 내고 들어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요 새로 취득하는 아파트들은 비과세를 만들어준다는 특례가 있으니까 좋은 제도를 잘 살리면 재테크로 아주 좋은 거죠. 자, 이상 강명 7구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강명 7구역은 공공재개발로 진행되고요. 공공재개발 시행자가 광명시장, 경기도시공사 GH이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살고 있는 조합원들인데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공재개발이 진행된다면 제가 볼 때는 투자하는 데 굉장히 아낌없이 빨리빨리 투자를 하시고요. 또 그만큼 빨리 진행되는 만큼 사업이 빠르면 어떻게 돼요? 사업성이 아주 좋아지겠죠. 그만큼 임대 아파트를 많이 가져가는 게 공공재개발이니까 이러한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수익성이 좋고 투자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따라서 공공재개발 추진되는 7구역 정말 축하드리고 여러분들도 정말 심층 있게 투자를 고려하셔서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도사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